예비 고1 학생과 국어 노베이스 학생들에게 서울대 출신 국어교사가 국어교재를 추천합니다. 먼저 좋은 교재를 빠르게 추천하고 로드맵을 통해서 학습 순서까지 알려드립니다. 그럼 우선 교재 추천 빠르게 나갑니다. 첫 번째 책 윤혜정 선생님의 개념의 나비효과 입문편입니다. 1. 예비 고1이나 노베이스 학생은 기본편이 아니라 입문편을 구입해야 합니다. 2. 기초 중에 기초라서 노베이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EBS에서 윤혜정 선생님의 무료 강의를 함께 들을 수 있습니다. 3. 1권은 시, 2권은 소설, 3권은 비문학을 다루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학과 비문학 영역을 모두 커버할 수 있습니다. 4. 책 순서를 따르면 문학을 전부 다 배운 후에서야 비문학을 배우게 되고 또 전반적으로 비문학보다는 문학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학 강의를 듣게 되는 초기에는 비문학 학습을 보완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책 키 출판사의 예비 매산비와 예비 매산문입니다. 1. 예비 고1이나 노베이스 학생은 그냥 매산비 매산문이 아니라 예비라고 써있는 예비 매산문, 예비 매산비를 구입해야 합니다. 2. 이 책은 독학러에게 특화되어 있습니다. 해설이 매우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해설까지 제대로 잘 소화하면 실력이 쭉 상승할 수 있습니다. 3. 아까 개념의 나비효가 초기에 비문학을 보완하는 게 좋다고 했죠. 이 순서를 따라서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우선 개념의 나비효과를 일주일 정도 들으면서 적응을 하고 일주일 후에는 개념의 나비효과에 예비 매산비만 먼저 추가를 해서 일주일 풀고 다시 일주일 후에는 개념의 나비효과에 예비 매산비 그리고 예비 매산문까지 추가해서 개념의 나비효과, 예비 매산비 그리고 예비 매산문을 동시에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국어학습에 시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4. 예비 매산비 표지에는 4주 만에 그리고 예비 매산문 표지에는 3주 만에 이 책을 끝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끝내는 학생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엄청난 계획을 짜지 마시고 실현 가능한 계획을 다시 세워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예비 매산비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색깔로 예비 매산문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책 동아출판의 빠작 문학 비문학입니다. 이 책은 꼭 풀 필요는 없고 예비 매산비와 예비 매산문이 너무 어려운 학생에게만 추천합니다. 서점에 가서 이 책을 훑어본 후에 빠작 문학 비문학 2권이나 3권 중에 자기 수준에 맞는 것 딱 한 권만 푸시고 그 다음에 예비 매산비와 매산문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2. 지문과 문제가 아주 어렵지 않으면서도 중학교 문제 스타일이 아니라 수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3. 문학과 비문학이 섞여 있어서 두 영역 이 문제를 풀면서 익숙해진 후에 예비 매산비와 매산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책 신사고의 첫 오감도 고등국어입니다. 1. 예비 매산비와 매산문을 다 끝낸 후에 풀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2. 이것도 그냥 오감도가 아니라 첫 오감도를 먼저 추천합니다. 그냥 오감도보다 첫 오감도가 훨씬 쉽습니다. 3. 고등문학이나 고등독서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고등국어를 먼저 추천합니다. 다른 두 책도 물론 좋지만 고등국어는 전 영역을 함께 다루고 있어서 한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학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 전반적으로 지문 선정이나 문제가 적절해서 한 권 딱 떼고 가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다섯 번째 책 솔티북스의 소능국어 어휘력 사전과 자이스토리의 개념어 총정리입니다. 1. 이 책들은 국어의 기초가 되는 개념어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두 권 중 디자인과 구성이 마음에 드는 책 한 권만 고르시면 됩니다. 2. 이 책은 개념어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확인한 후에 그 페이지를 펼치면 개념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예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3. 이 책은 사전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제집을 풀다가 선택지에 모르는 개념이 나오면 책을 펼쳐서 이 책에서 개념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따로 개념을 정리할 필요 없이 그냥 읽고 난 후에 읽었다는 표시만 해두면 됩니다. 만약 몰라서 3번 찾아봤다면 3번 표시가 되어 있겠죠?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떤 개념을 계속 헷갈리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4. 개념어 책은 한 권만 사두면 고3까지 두고두고 쓸 수 있으니까 한 권 구비해 두시길 추천드립니다. 자이스토리 그리고 솔티북스 중에 마음에 드는 것 둘 중에 하나만 구비해 주시면 됩니다. 6번째 책 신사고의 빠작 중학 첫 문법입니다. 1.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딱 중학교 문법만 제대로 정리하면 됩니다. 고등학교 문법은 들어가서 배워도 늦지 않고 또 중학교 문법 기초가 되어 있어야 고등학교 가서 수업을 들을 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중학교 문법을 빠르게 정리하기에 좋습니다. 2. 빠작 기본편 문법도 있지만요. 더 아랫단계인 이 책, 첫 문법을 더욱 추천합니다. 예비 고1이나 노베이스 학생이라면 문학과 비문학 이 2가지 기초를 쌓는 것에 최대한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법은 빠르고 압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 첫 문법 정도만 해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은 고1 3월 기출 문제입니다. 1. 기초를 쌓은 후에는 기출 문제로 자신의 현재 수준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용을 하나하나 학습하기보다는 내가 어떤 영역을 많이 틀리는지 그리고 등급 컷은 어느 정도인지 자신의 수준을 확인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2. 평가원 교육청 EBS 사이트에서 고1 3월 기출문제를 다운받을 수 있고 또 EBS에서는 해설 영상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풀 필요는 없고 작년 고1 3월 문제나 아니면 조금 시간이 된다면 최근 3개년 고1 3월 문제만 풀어봐도 아직은 충분합니다. 3. 반드시 스톱워치로 시간을 맞춰서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독해 속도까지 지금 내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로드맵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가장 기초가 되는 첫 번째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 입문편을 일주일 정도 강의를 먼저 들으시고요. 적응이 되면 그 후에 예비 매산비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2개 푸는 게 다시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여기에 예비 매산문을 추가해서 3개를 동시에 학습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예비 매산비와 예비 매산문을 다 푼 후에는 개념의 나비효과랑 그 다음에는 첫 오감도 고등국어 이렇게 학습하시면 됩니다. 이 위에 있는 게 기본 로드맵이고요. 이번 방학 때는 사실 이것만 하셔도 괜찮고 노베이스 학생들도 이 순서대로 이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비 매산비 그리고 예비 매산문이 너무 어려운 학생들은 동아출판에서 나온 빠작 중학국어, 문학, 비문학, 독해 2권이나 3권을 하나 골라서 하나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게 좀 너무 어렵다 하면 윤혜정의 개념의 나비효과랑 그 다음에 빠작에서 나온 문학, 비문학, 독해 이거 2가지를 먼저 하시고 그 후에 예비 매산비, 매산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개념어 사전은 좀 마련해 두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이스토리의 개념어 총정리 혹은 솔티북스의 수능국어 어휘력 사전 둘 중에 하나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서 가지고 계시고 개념어가 헷갈리는 게 나올 때마다 이걸 사전처럼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가기 전에 혹은 고등학교 문법이 너무 어려운 학생들은 중학국어 첫 문법을 하나 사셔서 이걸 빠르게 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등학교 국어 문법까지는 아직 할 필요가 없고요. 이 중학국어만 제대로 이해만 하고 가도 충분합니다. 이 순서에 따라 학습하시면 국어 실력이 상승한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EBS 언제부터 하면 되는지, 매체 화법 작문은 안 해도 되는지, 혹은 국어 문제집은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지 이런 제가 많이 받았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올릴 예정입니다. 국어 공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참고해서 답변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공부 영상 보면서 공부하는 느낌만 내지 말고 오늘 꼭 공부하는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국어 이채움이었습니다.